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은 이런 위기가 이런 1위 기업들한테는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주식시장이 정말로 다이나믹합니다. 지난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코스피 지수가 1300, 1200, 지하 10층까지 뚫고 내려갈 것만 같았는데 불과 한 3, 4일 만에 저점 대비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정말 오랫동안 접했으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예측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정말 겸손한 대응만이 좋은 결과를 안겨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V자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것 또한 예단할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 위기의 원흉이었던 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를 수가 있지만은 정말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그런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IMF라든지, 그리고 9.11 테러,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 자, 하지만은 이번 위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위기와는 속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 위기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명확하게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위기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소강 상태로 직면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끝나지는 않죠. 계속해서 하루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50명에서 100명씩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자, 이제는 바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절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잘해야만 종식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기화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그리고 회사도 웬만하면은 가지 말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중심의 생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재택근무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심심하니까 뭘 하죠? 우리가 게임을 또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죠. 뭐 유튜브로 시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쇼핑도 집에서 하겠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을 자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온라인 쇼핑을 하면은 그 물건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죠? 맞죠. 바로 배송을 통해서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키워드는 보시다시피 우리 삶의 자리를 할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이 재택근무, 게임, 쇼핑, 배송 쪽으로 관련 산업들이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측면이에요. 우리가 온라인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 자, 그렇다면은 게임사들은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되고요. 서버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전송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통신 기술의 발전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위기가 종식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와 중심된 산업들, 그리고 기업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추락을 하다가 강한 반등을 보였잖아요. 주식시장이 약간 정신을 차리고 반등을 하니까 피해 산업과 수혜 산업의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넷플릭스와 아마존닷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패닉 장세였을 때는 정말 더 나을 것 없이 다 빠지다가 보시다시피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강하게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한 10%에서 1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즉 현재 이 위기 국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 넷플릭스와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혜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이 OTT 플랫폼 업체잖아요. 스마트폰, PC, 즉 이런 디바이스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을 다 시청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온라인 관련된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밖에서 나가서 쇼핑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아마존의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 위기와 비슷했던 2002년 사드 당시에도 이 사드로 인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2년 4월달 이때 저점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을 했는데,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을 당시, 즉 이 6개월간의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상위에 오른 그런 섹터가 소프트웨어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물론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역시나 이 비슷한 위기에서 반등을 했었던 섹터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요, 바로 경쟁력 있는 1등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가 현재 이 위기에 대해서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대재앙이다. 자, 그래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충분한 현금 창출력, 경쟁력 있는 기업은 오히려 이 위기가 지나가면은 수익성이 U자로 턴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 있는 현금 창출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각 분야의 1위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분야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동종 업계와 비교를 해서 매출도 더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쌓아놓은 그런 현금도 더 많습니다. 이 현재의 위기가 뭐 1위, 2위, 3위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격을 입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순간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초격차. 즉 어찌 보면 이런 위기가 이런 1위 기업들한테는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업을 골라봤습니다. 선정 기준은 당연히 그 분야 1위 기업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재 이 위기로 인해서 피해 업종,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17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현재 이 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주식은 모두 팔아치우면서 이 제약 바이오 주식은 계속해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약과 바이오 이쪽 섹터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자,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다 이 바이러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업종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는 국내 1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한다면은 카카오가 바로 따라와야겠죠. 카카오는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플랫폼 기업이었어요. 인터넷 포털 아니면 모바일 메신저.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런 포털, 메신저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고 트래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금융, 모빌리티, O2O. 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외에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LG화학이 있죠. 단순히 화학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엔 이 2차전지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2차전지 하면은 삼성 SDI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위기에 화장품 섹터가 피해주가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피해주가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화장품이 이 면세점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면세점의 큰 손이 바로 중국인이죠. 중국의 뭐 따이공, 보따리상 이런 사람들. 자, 하지만은 현재 이 유통 채널의 다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점 쪽에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관세청에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 수출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화장품 쪽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화장품 쪽이 그렇게 피해주는 아닐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텔레콤, 뭐 국내 1위 이동통신사죠. 그리고 삼성 SDS, 국내 1위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클라우드,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 솔루션 이런 부분도 점차 준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하면 또 NC소프트죠. 그리고 배송하면은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디 더존비주얼,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더존비주얼은 기업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ERP,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그룹웨어 등등. 그리고 유통에서는 이마트가 있죠. 최근에 트레이더스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많이 안 가긴 하는데 이런 할인점에는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의 그런 제과업체죠. 그리고 다른 그런 제과업체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해외 진출에 가장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리온은 월별 실적을 공시를 하는데 최근에 공시한 현황을 보면은 2월에 중국에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인들이 하도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인터넷 피지사입니다. 자, 피지사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때 이 피지사의 망을 통해서 우리의 거래 내역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이 위기의 피해 업종이 아닌 그런 섹터 중에서 각 분야의 1위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을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현재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나머지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투자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또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